꿀시사회 막이 내리면 떠오르는 이것. 꿀시사회 15일 후 우리의 이것이 떠오르지요. 달달 무슨 달. 슈퍼 블루문보다 더 커다란 달 스튜디오의 코멘터리 쇼입니다. 8월 23일과 24일의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총 9권의 책 9명의 작가님을 만났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곁에 다가가 넌지시 손을 내밀어주는 위로와 위안. 함께하는 그림책. 지금 만나봅니다. 첫 번째 책, 노는 날 출판사의 친구를 지키는 말입니다. 교실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교실, 똑같은 얼굴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누군가를 괴롭히고 따돌리는 아이가 있고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나는 외톨이가 된 그 아이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인 나라면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실 건가요? 당장 달려가 그만해 하고 외치실 건가요? 구해줄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실 건가요? 아니면 모르는 척 지나실 건가요? 이 책에 저는 되게 재밌는 거는 이 눈으로 모든 걸 다 아이들이 말해줘요. 눈으로 말해주고 약간 만화 같기도 하면서 동화책 같기도 하면서 그림이.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여기에서 너가 닮은 애 누구야? 수업 시간에 너의 행동들은 어때?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고요. 네, 그런 거. 세상은 넓고 우리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지요. 하지만 책은 간접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죠. 그리고 내 마음 깊숙이 있는 것들을 쑥 꺼내줍니다. 양심 말이지요. 양심이 시키는 말. 한마디의 말은 한 사람을 지키는 천금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친구를 지키는 말이었습니다. 수포자.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그렇다면 미포자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바로 미술을 포기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 심지어는 엄마의 립스틱을 들고 종이며 바닥이며 벽에 그림을 그리던 아이는 자라서 제일 먼저 그림 그리기를 포기합니다. 못 그려서, 재능이 없어서, 다른 공부에 바빠서라는 이유로 말이지요. 아동미술 발달을 전공한 교수이기도 한 김미남 작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술을 포기한다는 건 이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언어 도구 하나를 잃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쉽게 포기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동미술을 연구를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보면은 그렇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술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액자 속에 간직한 아이의 그림. 아이와 부모님 중 누가 고르시나요? 아이가 그린 그림을 쓰레기통에 넣지는 않으신가요? 내 아이의 그림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과 아이의 그림을 통해 주고받는 시각 언어란 과연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그림책 나는 이런 그림 잘 그려요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네,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살고 계신가요? 어떤 집을 꿈꾸고 계신가요? 여기 5인 가족, 에코씨 가족이 있습니다. 막내가 자라서 더 큰 집이 필요한 에코씨. 집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책을 번역하신 안녕로빈 출판사의 전연휘 대표님은 전직 건축 설계사였다죠. 집 짓기의 전 과정이 담긴 이야기정보 그림책을 만났습니다. 이 시기의 어린이가 책에 공감할 수 있도록 실제 있을 법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친환경 집짓기에 대해서 알려주죠. 간결하고 분명한 그림과 쉽고 짧은 문장으로 집짓기의 복잡한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구 환경이 문제시 되는 시대에 자연과 조화하고 자원을 순환하고 에너지 효율을 생각하는 친환경 주택의 분명한 하나의 사례를 이 책이 보여줍니다. 내가 살기 좋은 집이자 지구가 살기 좋은 집. 오랫동안 가족의 역사를 담은 지속 가능한 공간. 집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책 에코씨는 친환경 집을 지어요입니다. 네 번째 책은 북뱅크 출판사의 배를 짜다 삶을 엮다입니다. 딸깍딸깍 스르르. 할머니는 목소리로 배틀의 소리로 손녀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옷감을 짜는 이야기를요. 고대 중국, 이집트, 아프리카 등 세상 아름답고도 환상적인 날실과 시실이 만난 이야기이자 사람과 사람이 만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는 겉으로는 이토록 화려한 그림을 담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이 화려한 옷감을 만들던 사람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기본이 수천 년 되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것을 그러한 노동 속에서도 어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예술적인 의도들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항상 이 책을 옮기면서 느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옷감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못 입는 시대가 아닙니다. 수도 없이 옷을 뱉어내는 시대. 패스트 패션으로 지구상 어딘가 옷이 산더미처럼 버려진 지역이 있을 정도지요. 공들여 만들고 전해지는 삶과 예술을 생각해보는 그림책. 배를 짜다 삶을 엮다입니다. 다섯 번째 그림책은 북극곰 출판사의 시, 그게 뭐야? 입니다. 시는 뭘까요? 무엇이 우리를 시포자, 시를 포기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걸까요? 이제 걱정 근심은 그만. 시가 무엇일까 궁금할 때, 시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대화가 시처럼 들리기 시작할 때 이 그림책을 펴보면 어떨까 합니다. 책을 보면서 계속 시라는 말이 다른 단어로 계속 연결이 됐었어요. 삶이라는 단어가 저는 계속 겹쳐서 읽혔어요. 매일매일 열심히 먹지도 못하는 씨앗들을 부지런히 걷어들이는 농부.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먹지도 못하는 그림책 부지런히 걷어들이시는 분들 많죠. 우리 마음의 양식이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대로 시가 삶이 되는 거구나. 시포자인 저도 읽고 싶다, 쓰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다, 마음이 꿈틀거리는데요. 시의 세계로 초대해주는 다정하고 따뜻한 그림책. 시, 그게 뭐야? 입니다. 여섯 번째 책은 보림 출판사의 오리는 책만 보고입니다.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을 뜻하는 말, 몰입. 여러분은 무언가에 흠뻑 빠져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책에 몰입한 오리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오리는 책만 보고. 오리만큼이나 작업에 몰입했던 이은경 작가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맨 처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건 이 한 장면을 그리고 난 뒤였어요. 이 장면을 보다가 생각지도 않게 이야기가 떠올라 바로 썸네일 작업에 들어갔어요. 한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5번의 채색 과정과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탄생한 오리는 책만 보고. 작가님의 몰입력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죠. 몰입 전 딴 생각에서 요 귀여운 오리가 툭 하고 떨어졌다는 사실. 그런데 오리는
무슨 책을 읽었을까요? 몰입의 시간, 보물 같은 재미를 알려주는 그림책, 우리는 책만 보고입니다. 아이를 웃겨라! 여러분, 세 단어만 있으면 됩니다. 달캐스터가 전수하는 마법의 웃음 버튼! 바로 똥, 오줌, 방귀입니다. 아, 여기에서 이분도 추가가 될 듯합니다. 꿀시사회에서 완벽한 헤메코, 헤어 메이크업 코디를 보여주셨던 그분, 박병주 작가님입니다. 박병주 작가님이 글을 쓰고 이경국 작가님이 그림을 그린 그림책 방귀파워 뿡입니다. 네, 저는 방귀는 억울하다라는 생각에 출발을 했는데요. 왜 방귀가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사실 방귀는 누구나 끼는 거잖아요. 아니 누구나 방귀를 끼는데 나도 끼고 너도 끼고 에브리바디가 다 방귀를 끼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감추면서 살까? 특히 좁은 장소에서 한 3-4명 있는데 뽕 소리 나면 필사적으로 내가 안 꼈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느냐 해서 출발해봤습니다. 이탈리아 화가 마르코 페트러스의 전시에서 유레카가 아닌 끝났다를 외치셨다는 이경국 작가님. 작가님의 손에서 탄생한 총천연색 방귀 그림과 박병주 작가님의 상상 초월 방귀 이야기가 합체된 그림책 방귀 파워 뿡입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방귀도 곁들이면 어떨까요? 8번째 책은 창비 출판사의 아빠와 호랑이 버스입니다. 그림책 작가라는 직업은 거의 대부분 혼자 합니다. 외롭지 않게, 괴롭지 않게 책을 만드는 작가님만의 노하우가 있겠지요. 국지승 작가님은 스스로에게 역할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 역할이냐고요? 이번 그림책에선 웨딩 플래너였다고 합니다. 어떤 그림책인지 만나보시죠. 아빠와 딸이 버스에 탑니다. 깜빡 잠이 든 버스는 알고 봤더니 호랑이 버스입니다. 맑은 하늘에 내리는 비. 바로 호랑이 장가가는 날의 호랑이 버스였는데요. 삶은 대단하진 않지만 조금만 세심히 바라보면 반짝이는 것들이 가득해요. 아이들은 잘하고 어른들은 못하는 반짝이는 것 찾기. 이게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는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육아를 하면서 진짜 완벽에 가까운 육아를 하려고 모두 다 애를 쓰는데 그런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약간 완벽하지 않은 상황들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해가지고 전통과 현재, 상상과 현실, 옛 그림인 민화와 전작의 캐릭터까지 숨은 그림을 찾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아빠님들, 소파 위가 아닌 아이와 호랑이 버스로 여행하는 주말 계획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림책 아빠와 호랑이 버스였습니다. 7월 달 스튜디오에서 살짝쿵 먼저 만나본 작품이죠. 달그림책 출판사의 그림책 하얀 개입니다. 박현민 작가님은 외국에서 사온 작고 귀여운 분홍색 책처럼 앙증맞은 크기에 넘기는 맛이 있는 그림책이란 물성을 먼저 생각했다고 하네요. 나와 닮은 친구를 찾아 나선 하얀 개의 모험을 그린 그림책 하얀 개입니다. 하얀 개를 따라가다 작가님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했다고 하네요. 마지막 엔딩이 뭐냐면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았니? 할 때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장면이 저의 진짜 진심이고 저는 그거 읽을 때마다 되게 뭉클한 느낌이 들어요. 되게 뭉클하고 제가 떴는데 제가 뭉클하고 이게 이제 저희 가족들, 저희 아내,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희 독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책장을 넘기는 이 순간은 우리가 함께니까요. 하고 이렇게 독자와 저와 관계되는 이 순간 자체가 이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느끼면서
사람은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다. 진짜 관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삶이 아니다. 스치듯 안녕이 아닌 스치는 순간마저 우리에겐 소중한 시간, 의미 있는 자리,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란 걸 느끼게 합니다. 박현민 작가님의 그림책 하얀 개였습니다. 삶 속 무수한 관계와 연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8월의 꿀시사회 코멘터리 쇼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꼭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달 스튜디오에서 달캐스터 최수연이었습니다. 안녕!